네, 공직자나 공기업의 잘못을 적발해내야 할 조직에서 오히려 적발을 당할 만한 잘못한 일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제가 된 특별감찰반 전원을 교체하면서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볼지 김지혜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먼저 이제 청와대 특별감찰반 이번에 얘기된 거는 반부패 비서관실에 있는 특별감찰반입니다. 어떤 조직입니까? 사실 특별감찰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생소한 용어는 아닙니다. 네. 사실은 뭐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내부에서 비위 같은 것이 생기면은 특별감찰 본부를 꾸리기도 했고요. 네. 경찰이나 국세청 등 대부분의 권력기관에서 이런 조직을 운영을 한 적은 있다는 소식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것이 청와대여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권력의 최중점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그 청와대 내 특별감찰관 내에서 비위가 있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민정수석실 산하 하에요. 이제 세 개의 특감반이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는 특감반 그 중에 하나인 건가요? 예, 그렇죠. 예, 세 개의 특감반이 있는데 하나는 청와대 내부 직원들을 감찰하는 특감반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의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감반이 있고 또 하나가 바로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바로 반부패 비서관실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전통적으로 우리가 청와대에서 특감반이라고 할 때는 이제 바로 이 반부패 비서관실 내 특감반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물론 이제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따라서 이제 법률상 이게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기구이기는 합니다. 네. 이제 그렇지만 굉장히 지금 베일에 쌓여진 그런 기구로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무슨 암행어사의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인원이 몇 명인지도 지금 정확히 안 나오는 거죠, 이게? 그렇죠. 뭐 대략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선이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한 그 숫자도 모르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소수 정예로 움직이는 이 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근무처도 그렇죠. 근무처도 지금 불명확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신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자나 권력기관 깊숙한 곳을 감시하는 것.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선시대로 보면 암행어사하고 네, 그렇죠.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럼 그 권한도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 직제,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따르면요. 수사권이라고 부를 수는 좀 없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비위 혐의에 대한 사실 조사의 권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하는 정도. 예,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위반되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강제 처분이 아닌 방법으로만 이런 사실을 수집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그래서 수사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심각하다 이렇게 되면 의뢰를 한다는 거예요. 넘기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그렇죠. 사실을 알아보는 정도에까지만 그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 감찰 대상이 되는 어떤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청와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민감하죠. 문제가 되죠. 그런데다가 이제 어디서 특별감찰반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암행적인 수사 그런 기법에서 아무래도 권력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감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군데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압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힘이 작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이지 않겠습니까? 조용히 충분히 그렇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네. 계속 지금 이 감찰반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위를 조금이라도 남용하게 된다면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비위가 적발된 그런 감찰반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신이 감찰반임을 알리고 뭐 청와대에서 그렇게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수사 과정 비밀 같은 것을 이제 받기를 원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은 처음에 적발이 된 것은요. 어떤 김모 수사관이 자신의 그 지인의 그 뇌물 사건에 관해서 직접 경찰로 찾아가서 이 뇌물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제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 물을 때도 내가 특별감찰반 반원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난 청와대 소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경찰들이 이럴 경우에 그냥 알려줬을 수도 있는데 요즘 좀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수사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죠. 그건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사람이 알려보려고 했던 그 지인이 이제 바로 뭐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고 하고요. 건축 관련된 일을 예, 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고 나서 그 본인, 김 수사관 본인은 과기정통부 5급 사무관으로 취직하려고 시도했다는 정황도 뒤늦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특별감찰반원이면 이분은 지금 원래는 6급이었다 그러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승진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네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그 6급이 좀 더 안정적이다. 그래서 약간 5급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굳이 계약직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그런 변명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분명히 본인이 어떤 목적이 있었을 수는 있고요. 그렇죠. 자기 지원했던 자리를 사실이, 이용한 예, 거고. 네. 지원했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너가 감찰을 하고 있는 그 기관에다 지원한 거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된 이후에야 그 지원을 철회했다고 밝혀져서 좀 또 충격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김모 수사관을 위시한 이제 많은 다른 감찰 반원들이 주중 혹은 주말 골프 접대에 연루가 골프. 되어 있다. 네. 이제 이런 의혹도 함께 있습니다. 특히 이 김모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검 감찰본부에서 감찰을 받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제 모 기업가와 골프를 쳤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 모 기업가는 이 사람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 진술이 엇갈리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검 감찰본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 사건을 조사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네. 자, 이 김모 수사관은 아니고 다른 수사관입니다. 네. 이 다른 수사관은요, 산자부에 압력성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그게 있습니다. 어제 보도된 거죠? 네, 이게 바로 이제 MBC 단독 보도였죠. 예. 첩보 담당 이게 산자부의 첩보를 담당한 그런 수사관이었어요. 그런데 특정 사업자를 산자부에 소개를 하면서 잘 봐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청탁이네요. 예, 그렇죠. 부정청탁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자, 처음 사건 그 뇌물 사건 수사 상황을 그 경찰에게 물어본 건 그 건 불거진 뒤에 청와대가 바로 특별감찰반 전원을 교체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했나 하니까 이게 한두 사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를 이미 청와대는 파악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이기도 한데요. 네. 일단은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 좀 억울해할 수도 있죠. 나는 그러니까 기위에 연루 안 연루되어 된 분들도 있는데 한꺼번에 교체가 됐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좀 청와대 인사라는 것이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하에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뭐 한둘 갈려내는 것보다는 좀 전체를 새로 이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골프를 조사를 같이 하고 친 있으니까. 사람들 위주로 이 골프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 골프를 전후로 해서 혹시나 뭐 다른 식사 접대라든지 유흥 접대가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 조사가 아직 맞춰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혹시나 모를 이제 더 나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좀 대비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특별감찰반원들이 자기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거기 뭐 각 부서 자기가 감찰을 하는 부서의 장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개인적인 친분을 갖게 되면 반드시 이런 부정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나온 비위 의혹들만 해도 사실은 청와대 도덕성에 상당히 타격을 입힐 만한 일인데 각 원 기관들 이제 복귀가 됐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각자 징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형사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처벌받을 수 있는 위법 사실이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본인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 이제 네. 이런 부분은 청와대 어떤 특별 감찰 반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직권 부당하게 그 네. 경찰에게 어떤 압력을 행사한 그런 셈이 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뭐 산업통상자원부에다가 자신의 지인을 소개하면서 잘 봐달라라고 한 것 역시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만약에 골프 접대와 관련돼서 비용이 오갔다면 이것은 뇌물죄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한 청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김용란법 최소한. 위반은 최소한 가능하지 않겠느냐. 현행법 위반의 요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청와대도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형사처벌보다 지금 그 도덕성에 타격을 주는 게 훨씬 더 심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자, 이 일 말고도 청와대에서 뭐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경호처 직원의 폭행, 뭐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 보는지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대체적으로 청와대의 어떤 좀 기강해이가 좀 보이는데요. 아마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만 믿고 좀 긴장감이 많이 풀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 그래도 이 정부는
굉장히 이제 도덕성과 윤리성 이런 것들을 강조해 왔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내부 감찰부터 안 되기 시작하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조국 수석이 좀 단호한 대처를 취한 것, 이것은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청와대에서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이런 일들이 쉽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른 정권, 다른 청와대에서는 어땠습니까? 네, 지금 이것이 특별 감찰반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닌데요. 5년 전에 2013년 11월경입니다. 딱 이맘때쯤인데 박근혜 정부 시절이네요. 예, 그렇죠. 골프 접대를 받은 청와대 행정관들이 징계 없이 원대로 복귀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요. 네. 이 당시 이제 이정현 홍보수석이 부처 원대 복귀 자체가 상당한 징계다. 그 그러니까 자체가 청와대가 징계다. 워낙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뒤에 5달 뒤에 이제 이렇게 원대로 복귀한 이분들이 정계 인사에서 복직을 하고요. 네. 전부 보직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보직까지 받았다. 예, 밝혀져가지고 또 굉장한 논란이 됐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때 이제 기본이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뭐 비정상의 정성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서실에 유감을 표명하기도 한 이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 속여가면서 나쁜 짓 하고 있지는 않은지 국민들은 일일이 알 수 없으니까 당신들이 잘 감시하라. 이런 엄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이라는 힘 가진 사람들도 뜨끔할 만한 이름도 그래서 달아놓은 걸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뭐 저희 언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질문을 망각하면 망가지는 거 한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슈 완전 정복 오늘은 김지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